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6년 정도 된 35살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일단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없더라도 부부 둘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 이혼하고 헤어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주가 없다는 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고 저희 얼굴만 보면 그렇게 들들 볶으시더니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저희 남편은 좋은 직장과 멀끔한 외모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참 좋았고 무엇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만 봐도 흐뭇한 미소가 입꼬리에 걸릴 정도라서 저희도 결혼하면 아이를 최소 둘은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은 물론 친척 조카들까지 너무너무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업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직업인 선생님을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남자는 저처럼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였고 모든 면에서 저와 찰떡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지고 조건이 좋은 남자라도 제 기준에서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도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건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부터 물어봤고 다른 조건 같은 건 신경도 못 썼던 것 같아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호감인데다 저보다도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데이트를 2번 더 하고 연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먼저 제 속마음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저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이를 참 좋아해서 아이 낳고 좋은 가정 꾸리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생각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어도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에 제가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이 남자는 저를 황당하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한참 동안 혼자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본인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미 소개받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더욱더 호감이 가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이 남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길을 걷다 옆에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우리 두 사람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다른 집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더 예쁠까,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하는 상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딱 1년 동안 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마자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찬성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 1년 정도는 즐기고 싶어서 미루고 살았어요. 남편과 둘이 사는 신혼생활은 말 그대로 꿀이 떨어지고 깨가 쏟아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나이가 서로 적지 않은데 빨리 아이 가지라고 재촉하셨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겠다고 말씀드렸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싸울 일 없이 너무 잘 맞으니 오히려 연애하던 시절보다 더 서로에게 신뢰가 생겼고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느낄 정도였어요. 이러다 남편과 저를 쏙 빼닮은 예쁘고 건강한 아이만 낳게 된다면 제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 1년은 금방 지나갔고 저희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는 워낙 금슬이 좋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라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아이가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 소식은 전혀 없었고 때가 되면 알아서 생기겠지 하는 느긋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반년이 넘게 지났더니 점점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도 참지 못하고 너희들은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그러길래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 가지랬지? 하시면서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모양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몸에 좋다는 음식과 보약, 각종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때는 저희도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몸에 문제가 있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병원에 갔다가 심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왔는데 진짜 이러다가 아이가 영영 들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예전부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목표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제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었어요. 부부 사이라도 소원했다면 모를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했었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에 찾은 병원이었는데 만일 신이 있다면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과 더불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이런 우리에게 아이까지 허락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제게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무정자증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예약을 잡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 몸에서 전혀 발견되질 않았고 앞으로 호르몬 치료나 그 어떤 방법도 소용없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라도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너무 잔인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당사자인 남편이었고 며칠 동안 사람이 피가 마르고 야위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며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차마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을 포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으로 몇 날 며칠 밤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입양이나 하다못해 대리부라도 알아보잔 소리를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말지 그건 절대 안 될 말이라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단 말을 들으면 그 1%를 위해서 모든 노력이라도 다 해봤을 텐데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나가야만 하고 우리 앞에는 아이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무지 양가 집안 부모님께는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저 못지않게 아이들 좋아하시고 외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사위가 씨 없는 수박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시부모님에게 본인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차마 고백하기 힘들어했고 결국 저희는 주위에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아이 낳지 않고 둘이 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자 했습니다. 그것만이 조금이나마 남은 남편의 체면도 살릴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괜한 구설수에 올라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부부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돌면 주변에서 시달리고 괴롭혀대는 것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남편에게는 2살 위로 형이 하나 더 있었고 저희보다 일찍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잘 사는 덕분에 시댁 집안의 대를 끊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2사람만 행복하게 살자고 굳은 다짐을 했었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없는 척하며 살았지만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봐도 마음이 쓰리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내려주는 건가 싶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만 들어도 슬픈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훨씬 더 힘들어했고 정말 잘 웃고 성격도 밝던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제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일부러 제가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예쁜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우자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부부는 남편의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숨기고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 시어머니를 만나면 너희들은 왜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니?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해 본 거 맞아? 라고 물어보셨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아이는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어쩌면 아예 안 낳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없이 두 사람이 살다 보니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웃으면서 어머님에게 말을 했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결혼의 재미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재미뿐만 아니라 나를 쏙 빼닮은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더 각별하다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아이 가지라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냥 얼버무리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서 넘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갈수록 시어머니는 며느리 너가 나이가 먹어서 애를 못 갖는 거 아니냐? 라면서 저를 나무라셨고 그래도 남편과 둘이서 재미있게 살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 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냥 포기하세요. 아주버님이 저희 대신해서 일찍 아들도 낳았잖아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그쪽은 그쪽이고 너희들도 하루빨리 나으라고 매번 말씀하셨죠. 적당히 어머님 잔소리를 잘 넘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를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 들어도 그냥 저냥 넘기면서 잘 버티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 환갑이셨어요. 요즘 환갑 정도로 잔치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식구끼리 집에서 밥 먹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선물로 용돈이 들은 봉투와 남편이 큰 마음 먹고 백화점에서 명품백도 하나 샀고 모처럼 시댁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즐겁게 저녁 먹고 내년은 또 아버님 칠순이시라 제주도나 가까운 나라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형님네와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이제 5살인 조카도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하나뿐인 손자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를 읽어보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근데 너희들은 대체 언제쯤 아이 가질 생각이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포기 안 하셨구나 싶어서 심장이 철렁했고 남편이 웃으면서 엄마는 좋은 날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잖아. 둘이 사는 게 편해서 좋고 나중에 적적하면 말 잘 듣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애를 낳고 키워야 할 나이에 무슨 놈의 개를 키운다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냐고 화를 내셨고 점점 더 언성을 높이시더니 급기야 저희가 드린 용돈 봉투와 명품 가방을 남편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집어던지시더라고요. 나 이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손주 보는 것이 유일한 바람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개를 키우고 살겠다고? 대체 너희 둘 중에 누가 먼저 그런 생각을 했어? 며느리 너지?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좋은 날 화내지 말라고 전부 본인이 애 낳지 말자고 한 거라며 괜히 죄 없는 며느리한테 화풀이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어머님은 남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그날 완전 작정을 한 사람처럼 왜 저희가 애를 낳지 않는지에 대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웃으면서 어머님을 말려보다가 두 사람 모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거의 말싸움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차마 말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나 너한테 환갑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집에 애 안 낳을 며느리는 있을 필요도 없어. 내 선물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장 쟤랑 이혼하고 애 낳아줄 여자 다시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몇 년 동안 며느리로 살며 나름 정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쫓아내라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100점 만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만큼 더 시댁에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겨우 이런 소리나 듣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기도 하고 시댁에서 제가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나도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어머님에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라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나한테 문제가 있대. 시험관도 아무 소용없고 방법이 없다는데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절규하듯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먹었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다.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차마 그 자리에 조카들도 있고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잔치상은 거기에서 끝내고 아주버님네를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부만 남아서 시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지, 어째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본인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운 나머지 말을 끝까지 다 하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도 자기가 그동안 오해했다고 너무 미안했다면서 사과하셨죠. 사실 어머님이 그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저는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어떻게 몇 년 동안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낸 며느리를 쫓아내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애 낳으란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비록 저렇게 저한테 사과를 하셨지만 아마 남편이 아닌 제 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 계속 살아가기 힘들었겠죠. 저희가 장남도 아니고 시댁 집안의 대를 반드시 이어야 하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 아이에 집착하고 낳으라고 강요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큰집 손주를 대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그런데도 같이 계속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 귀에는 진심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머님에겐 본인 아들만이 최우선이고 저 같은 며느리는 쓸모없으면 언제든지 내쫓고 다른 며느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 상황이 남편에겐 아무런 죄가 없었고 저도 어머님이 아닌 남편을 원망하거나 책임지라 할 생각은 없어요. 전부 시어머니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만약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상황이었으면 어머님은 나를 쫓아내셨겠네?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분명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제 원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서운하고 어머님이 먼저 가족으로서 저를 내치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보, 나 앞으로 어머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이 집안 며느리로는 그만 살겠다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렇게 하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댁은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명절이건 집안 행사던 전부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고 새 며느리를 데려오라 하셨을 때 이 집안에서 저라는 사람은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온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제가 얼마나 큰 배신감과 수치심이 들었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날 이후로 제 핸드폰에서 시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남편에게도 될 수 있으면 시댁 이야기는 제 앞에서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죠. 여전히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 자체에는 큰 문제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는 진작에 마음 정리하고 포기했거든요. 우리 두 사람만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여전히 저는 우리 친정부모님이나 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남편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편과의 신뢰를 지킬 생각이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부부 사이의 정도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이들 손잡고 길을 걷는 젊은 부부를 볼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에만 더 집중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만 잘하면서 살려고요. 굳이 저희 존재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잘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